여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을까? 여자들은 다 함께 행복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네트워크 1부의 진행을 맡은 나디아입니다. 오늘 저 포함해서 4명이 자리하셨는데요. 소개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돈과 성공에 목마른 장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지망생 북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롭고 돈 많은 할머니를 꿈꾸는 타미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성들의 네트워크인데요. 관련해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얼마 전만 해도 여직원 모임이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을 먹으며 회사 내 여성 직원으로서 고충을 이야기하거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갈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여직원들끼리 모여서 뭐해? 남자 얘기하나? 여자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나도 좀 끼워줘. 이러면서 여직원들 모임을 몰래 훔쳐보고 하더니 갑자기 전체 회의 때 여직원들 모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여직원들끼리 모여서 떠드는 걸 남직원들이 불쾌해하고 회사에서 여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남자 직원들이 불쾌해한다면 없애는 게 맞다고 회사에서는 여직원 모임을 강제로 해체해버렸어요. 여직원들도 남자들 공격을 받느니 그냥 마음 편하게 모이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에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불쾌해하면서 모임을 없애버려야 했던 걸까요? 방금 들으셨던 사연은 실제로 주변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어이가 없어요. 회사에서 그런 모임을 왜 인정해줬나요? 그럼 남자 직원들이 불쾌하다고 여자 직원 모임 없애버리면 그럼 여자 직원들이 불쾌한 남자 담배 타임 다 규제할 건가요? 저는 이게 좀 오히려 남자들의 네트워킹이 얼마나 공고한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평소에 도대체 무슨 얘기 하길래 여자들이 그렇게 네트워크 하나 가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나 싶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통 취미 활동은 장려했으면 장려했지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 모임이라고 해산시켜버린다는 거 진짜 처음 들어봐요. 말도 안 돼. 그러게요. 자기들이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길래 맞아요. 여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저도 사연 듣고 그 회사가 강제로 해체시켰다는 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게 가장 분노할 그렇죠. 수 있는 맞아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강제로 이렇게 해체시켰다는 거.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주변에서 생겼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었고요. 제 직업이 여초 직업군이거든요. 근데 소수의 남자 직원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진짜 10살, 20살 차이 나도 무조건 형님. 응. 그리고 항상 위에서 아래쪽으로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수직적인 관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조폭 아니에요, 조폭. 진짜 조폭 같았어요. 그리고 항상 특정 요일마다 술 마시는 그 남직원 술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제 담당 업무를 의논하려고 부장님께 내려갔는데 이제 부장님께서 그거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 이러니까는 몰랐냐고 저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몰랐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술 먹으면서 얘기했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싫다. 그게 정말 더 당황했어요. 진짜 어이없었고 아니 왜 내 담당 업무인데 나만 모르고 다 알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담당 업무셨는데 네.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따로 얘기를 했네요? 네. 술 먹으면서 그럼 그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놓고 저한테는 전달도 안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성 모임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힘이 생기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들한테 그거를 애초에 지어주기 싫어서 아마 강제로 해체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사연을 그냥 들었을 때는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님 그냥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그걸 해체까지 시켰다는 건 정말 좋게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타미님 얘기 듣고 나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집단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그로 인한 이득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걸 경계한다는 것부터가 그들은 이미 기득권층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이어지고요. 여성 카르텔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라면 더 공고하게 만들어야겠네요. 만들어야겠네요. 모여야겠다. 진짜 필요하네요. 맞아요. 여성들이 사실은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지는 한국에서는 몇십 년 안 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문화는 이제 당연히 기존의 남성 중심의 문화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들어온 여성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고충을 겪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개인이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네트워킹이 이 문제의 해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목소리는 무시하기 쉬워도 집단의 요구는 쉽게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앞의 사례에서처럼 여성 네트워크를 초장에 빨리 와해시키려는 심리에는 여성 네트워크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구사항이 생기면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거죠. 힘을 가지기 위해선 뭉쳐라. 그런 말이 아닐까요? 그럼 세 분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저는 약간 이 네트워크의 가장 힘을 보여주는 예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게 정직원들끼리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이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월급에서 일정 부분 노동조합비를 떼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자기들끼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문제를 실제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회사랑 협상을 해서. 그래서 되게 이런 네트워크 자체에 가지는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견 계약직이시거든요. 저도 실제로 파견 계약직으로 처음 이 회사를 들어왔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2명 정도의 여직원을 두시는데 그게 그냥 진짜로 잡다하고 말단의 일을 시키기 위한 건 거예요. 여성의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직원분들이 다들 잘해주셔서 인사도 잘 받아주고 뭐 잘 해주시고 밥도 잘 사주시고 해서 저는 되게 회사 직원분들이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위협조차 되지 못하는 거야. 정직원이 아니라서 노조에도 들지 못하고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잘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 여직원들도 그냥 가끔 모여가지고 저희도 점심때 되면 일단 점심 한 끼 먹고 뭐 수다 떨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가지고 좀 그게 아쉽기도 했어요. 저희는 네트워크까지는 못 됐거든요. 저도 계약직을 겪다 보니까 부당한 일도 겪고 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비슷한 일, 어쨌든 계약직이라는 카테고리가 비슷하니까 겪게 되는 부당한 일들도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가 네트워크를 했으면 네.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고 해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계약직이 이제 회사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군인데 그쵸.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훨씬 더 뭉쳐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국 노조 연합에 그 비정규직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전국 노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힌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게 망설여지는 이유가 계약직이니까 2년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애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린 애들을 뽑고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20대 중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0대 초반을 뽑아요. 진짜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러니까 걔네랑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얘는 아직 약간 학교에 물들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사회인보다는. 그래서 제가 뭔가 심각한 얘기를 너무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걔네의 부담감을 느낀다면 해결해주고는 싶은데 어차피 나는 2년 있으면 나갈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일을 했으면은 자기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맞아요. 계속 뭔가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타미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4년이나 5년마다 옮겨야 되거든요, 직장을.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곳에 가서 빨리 적응을 하려면은 네트워크를 얼른 만들어서 적응을 빨리 하려고 해야 되고요. 또 분위기 같은 거나 또 여론을 만들려면은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 직업군이 엄청 보수적이기도 하고 뭐 성차별적인 발언도 되게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막 무조건 저는 교육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줄 세울 때도 여자 한 줄, 남자 한 줄 이렇게 줄을 세우고 옛날과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 아직도. 네, 똑같아요. 아니 근데 요새 학급에서 저 어렸을 때는 남자가 1번. 그쵸. 네, 이렇게 시작하고 여자는 41번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세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런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아직도 알고 그런 있습니다. 학교 아직도 있어요? 네. 요새는 다 기흥리 은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아직까지 남자 먼저, 맞아요. 여자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체육 시간에 보면은 남자 축구하고 여자 피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성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학교 경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여자도 발이 있는데 네. 축구할 수 있지. 네. 축구 재밌는 거. 그쵸. 발려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는데. 맞아요. 재밌는데 나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뭐 여자 어쩌고 남자 어쩌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 분이 저한테 타미 씨 젊은데 왜 바지만 입고 다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네, 그래서 그 말이지 너 왜 안 꾸미고 다녀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왠지 이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인상이. 드릉드릉.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렸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말할 것 같다. 이렇게 맞받아 쳐야지 하고 연습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막 이것도 웃겨요. 내가 왜 안 꾸민지 막 해명을 했죠. 나는 그냥 그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고 나 신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제 옆에 좀 여성 문제나 인권 문제로 얘기를 많이 나눠서 네트워크가 형성된 분이 같이 계셨어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옆에서 저한테 타미 씨 꾸밈 노동 안 한다는 말이구나. 나는 타미 씨 스타일 좋은 것 같은데? 타미 씨 지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멋있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필요합니다. 정말 감동받았었어요. 야, 진짜. 직장 내 편이 진짜 꼭 필요하다. 맞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그때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이래서 네트워크 필요한 거구나. 집단 내에서 내 의견을 말할 때 내 말에 보탬이 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게 더 나아가면은 직장 내 그 집단의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트워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주님은? 네, 저는 프리랜서라 1년에도 여러 번 계약을 하게 될 때가 있고 고정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간혹 불합리하거나 계약에 어긋나는 업무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이고 상대 쪽은 집단이다 보니까 강경하게 대응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직업군의 네트워크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공경에 처한 상황이다. 그러면 도움을 주시거나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항의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업군의 최근 동향이나 흐름에 있어서 소식을 빠르게 주고받다 보니까 대비하기도 수월하고요. 진짜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약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었다면 분명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다들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늦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예.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예.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대처를 미리 해놓고. 이게 진짜 큰 힘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이게 나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거를 빠른 시간에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또 빨리 뭉치게 되는 거죠. 불합리한 업무 배정이나 성별에 따라서 받는 차별 대우 뭐 이런 것들은 혼자서 집단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사내 성희롱 문제 같은 경우도 마마씨 착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증거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 편이 돼줄 증인 확보를 위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애초에 성희롱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저기 저 모모 부서의 모 대리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맞아. 정보 공유도 가능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런 식의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단체적으로 다 같이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진짜 심하게는 꽃뱀 취급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끼리 다 같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 좀 더 힘을 가지게 되겠죠. 네. 직장 생활뿐 아니라 요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참 많잖아요. 저희처럼 경제 관련 모임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운동, 각종 취미 활동 모임도 많고요. 저희 세대는 비교적 쉽게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 세대나 할머니들 세대에서는 어땠을지 그때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성들의 네트워크 하면은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 네.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야구 선수들의 부인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거 약간 의사 모임, 의사 부인 모임 이런 거 그쵸.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활동이 막 활발한 줄 몰랐는데 실제로 그런 모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도. 네, 그래서 남편들의 커리어를 더 살려주면서 이제 부인들끼리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이런 거를 이제 막 친한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서 그 친분을 이제 자랑하면서 남편들의 커리어를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남편을 더 띄워가지고 성취시켜서 그 콩고물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기 삶이 아닌 남의 삶을 부양하는 삶이어서 저는 약간 좀 슬퍼 보였거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남성의 직장 직급에 따라서 여성들 그 부인까지 직급이 나눠지는. 그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뭐죠? 그 김남주 나오는 거. 제가 그 드라마 그 오지호 나오고. 내조의 여왕. 맞췄다. 정답입니다. 아니 여성들의 내조라는 게 그 말 자체가 되게 차별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거기서 어떻게 했었죠? 직급 따라서 뭐 그 네. 집에 가서 뭐 맞아요. 상사 네, 상사? 집에 이제 어. 가면은 항상 뭐 그 집에 일 도와주는 사람처럼 일도 다 해주고 또 이제 남편의 상사뿐만이 아니라 그 상사의 부인 맞아. 마저도 이제 약간 마치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은 무수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다 하나하나 해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무섭다. 그게 드라마에서 가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려고. 그렇죠. 저는 우리 사이가 계급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의 네트워크도 아까 그 드라마에서처럼 아버지 모임에 부인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가지셨는데 저희 어머니 거길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뭐 그 외에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인들 모임에 같이 가서 그냥 뭐 같이 사는 얘기도 하시고 뭐 시간 보내시고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모임을 나가시거든요. 근데 뭐 즐겁진 않겠지만 한번 필드를 딱 뛰고 오시면은 사업을 하나씩 따오세요. 네. 그래서 여러 모임의 회장도 맡아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모임을 다니고 계세요.
보면은 이제 업무에 한 반 정도가 그런 모임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표정을 딱 보면은 굉장히 성취감이 가득해서 표정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의 표정과 좀 대비되어 보여서 좀 슬펐고요. 그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노인정도 안 나가시고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맨날 낮이고 밤이고 어디 나가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동안에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도 밭도 메고 계속 집안일 하시고 닦은 마루 또 닦고 하시면서 할아버지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뭐 잘 지내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그 할아버지는 잘 나가 있는다 뭐 이렇게 네, 응? 들어오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할머니들처럼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사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좀 약간 찹찹하네요. 아마 저희 할머니랑 그 어머니가 직장에 안 나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왜 연락 안 해?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아빠 직장을 하도 많이 옮겨야 되니까는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친구를 만들어 다 소용없다. 여자들 뭐 모여봤자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사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멀어지고 적응해야 되니까는 엄마의 네트워크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나디아님께서 할머니께서 계속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제가 어느 날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할머니들 허리는 다 굽어 있는 거예요. 맞아.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으셨는데 네. 항상 아프다고 하시고 그걸 못 펴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되게 떠오르고 할머니들은 항상 허리가 굽어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허리가 꼿꼿할까? 표정이 너무 할머니. 좋으세요. 할머니는 약간 찌들어 있고 힘들어서 이렇게 약간 불평에 약간 있는 얼굴인데 할아버지는 신수가 훤하세요. 그리고 항상 웃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사셨구나.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희 아빠는 그렇게 승진에 욕심이 없으셔서 일적으로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취미생활 하려고 네트워크 진짜 많거든요. 저희 아빠도 진짜 인싸 중에 인싸. 페이크 인싸. 네, 진짜 오만 스포츠를 다 하시면서 그 모임에 나가셔가지고 그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네트워크가 정말 많으시고 소도시에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네트워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 엄마는 일을 하시고 계신데 워낙 저희 엄마는 그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좀 신기하게. 그래서 엄청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걸 막 사랑하시고 하는 분이라서 일하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에 힘쓸 여력도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어릴 때는 저희 돌보랴 또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 그래도 요즘에는 들어보니까는 친한 직장 동료분 집에 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놀고 또 나가서 막 술도 마시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또 반갑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냥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밤에 밖에 나가는 게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허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네.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여자가 밤에 밖에 돌아다니는 거. 애들도 다 돌아다니는데. 저희 집만 그런 거죠. 네. 아니 근데 저희 네. 집도 그때 한번 엄마가 정말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 막 동창회 이런 카페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초등인가 중등인가 동창회를 찾아서 한번 나갔는데 아빠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자긴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싫어하지? 나는 엄마가 친구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때가 떠올라서 좀 놀랐어요. 나가서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들의 생각. 의심이 되는데요. 그리고 할머니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아빠가 아마 저희 할머니한테서 그 피를 받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또 그 동네의 인싸 중에 인싸.
그래서 지금은 혼자 지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할머니 댁에 매번 갈 때마다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막 화투 치고 윷놀이 하고 그다음에 호박 전 만들어 먹고 막 음식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뭐 두유 같은 거 사가면은 온 할머니들한테 오는 사람마다 손녀가 사왔다면서 막 나눠주시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다. 진짜.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할머니 댁에 갔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불 깜깜한데 할머니들이 다 누워서 TV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화 관람, 뭐 관상회 이런 건가? 그냥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정말 황해 가르듯 그렇게 티를 내주시고 저희는 그걸 이렇게 그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혹시 나는데. 누워서 길 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꿈틀꿈틀 누워서. 그래서 저희는 그 부엌에서 이렇게 막 할머니랑 놀다가 왔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조금 할머니를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비혼 할머니로서 늙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할머니를 지켜보거든요. 할머니는 원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재밌게 잘 지낼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예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세대를 생각해보면은 저는 대부분 계모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읽다가 이걸 본 건데, 계모임이라는 게 약간 어머니들의 전유물처럼, 아주머니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잖아요. 이게 생긴 이유 자체가 약간 옛날에는 여성들이 통장을 못 만드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불리는 수단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계모임에서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나왔다고 책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전세가 맞아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계모임도 그렇고, 뭐, 아니면 저희 뭐, 저나 동생의 뭐, 학교 모임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니까 엄마한테는 무슨 네트워크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전화해봤어요. 다음에.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엄마는 뭐 여자들끼리 하는 모임 없나? 나는 이런 모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처음에는 학부모 모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모임이 됐다고 하시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애들 얘기만 하고 교육 얘기만 하고 헤어지니까 본인들끼리도 뭔가 그냥 우리 뭐 다른 거라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요즘도 코로나 전까지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비슷하니까 이어져서 이렇게 오래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거 말고는 뭐 여행 가는 계모임 동창회 같은 거 진짜 가끔 나가시거든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장다님 부모님, 어머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같은 반 친구들 부모님이랑 이제 계모임을 한 게 엄마의 네트워크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커버려서 그런지 이제는 많이 흐릿해져서 잘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요새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그림 그리는 데가 그냥 취미로 단순히 그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출품도 하고 외국에 있는 뭐 미술관에도 이 작품을 또 보내고 하나 봐요. 취미와 새로운 직업?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느낌? 약간 제2의 인생 같기도 해서 저도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멋지신데요. 할머니가 예전에 이제 젊으실 때는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약간 배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대학 들어갈 시기에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대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시고. 진짜 쉽지 않은데. 멋있으시다.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같이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할머니는 아무래도 20살, 21살 학생들보다는 금전적으로 훨씬 많으시니까 굉장히 플렉스를 거기서 왕언니처럼 이렇게. 네, 완전 팍팍 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다니시고, 사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여행 같은 거는 조금 가기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행도 다 다니시고 멀리도 가시고 작년에도 보라카이 갔다 오셨거든요. 뭐 일정 들어보니까 그 젖은 옷을 입고 몇 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그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그렇게 일정을 다 따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멋있다. 네,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할머니처럼 플렉스를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되게 들으니까 어머니나 할머니나 되게 삶을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나이 때 되면은, 아, 뭐 내가 이 나이 돼서 뭐 하겠노? 이러면서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냥 얼마 전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개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뭐 엄마 개명하고 싶나 물어보니까 하고 싶은 이름 있나 이러니까 있긴 있는데 하면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었는데 그림 또 하고 하시니까 그러면 개명하고 그 작가로 하자 하면서 땡땡땡 작가로 이제 살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제2의 인생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아요. 진짜. 남편의 정근이나 출산, 이사 등에 의해서 끊어지기도 쉬웠던 여성 네트워크지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하시는 경우는 스스로 흥미가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사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네트워크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기껏 만드는 이 네트워크가 금방 없어져 버리거나 하면 아깝잖아요. 여성 네트워크를 더 견고하게 만들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전 탐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독서 모임이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모여서 책 읽는 것도 되게 좋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 그렇게 제가 끈끈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근데 뭔가 팟캐스트 하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자고 이런 목적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는 저희가 또 엄청 끈끈해지고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최근에 SNS 살펴보니까는 여러 가지 여성 네트워크에서 막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축구도 하고 뉴스포츠 같은 것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뭔가 한다는 거 그러면은 좀 더 견고해지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성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로 한다면 낮은 기대와 흐린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 네트워크에 합류했다가 다시 나가는 이유 중에서 저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성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다들 다른 환경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가 너무 높으면 그 장벽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특정 주제로 모여서 그 주제로 얘기가 잘 되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거기서 더 욕심을 내요. 이제 다른 주제나 가치관도 같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물론 그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그래도 네트워크 안에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까지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그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도덕성이랑 맞지 않는 플로우가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도덕성이 결여된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여성 인권에 침해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흐린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른데 별거 아닌 성격 차이 혹은 뭐 자기의 도덕적 기준에 떨어진다는 도덕적으로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이유로 자꾸 사람을 가리다 보면은 이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모임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임이든 간에. 맞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 모임에서 얻을 수 있으면은 그 기쁨과 장점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시면서 그리고 뭐 사람들과 두루두루 이렇게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 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계속 싫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관계도 굉장히 유기적이잖아요. 이 사람이랑의 관계가 이랬는데 나도 변하고 이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을 뭐 싫은 사람의 어떤 의외의 면을 발견하게 돼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좀 롤모델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던 게 그래서 저희 모임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전시가 맞아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 카르텔이 왜 그렇게 단단해졌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딱 군대가 떠올라요, 저는. 아, 맞아. 그쵸. 근데 2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흩어지긴 하지만 사회 자체가 약간 남성 중심적인 게 있으니까 뭐 사회에 나와서도 그들의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지 자기가 살아남는 원초적인 방법을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성들은 생각해보면 여중 여고 나와도 사회에 막상 나오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맞아.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전 저희 모임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더 많이 전시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팀 여의주도 그 전신인 독서 모임에서 출발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속해 있는 여성 네트워크 중에 하나죠.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나에게 일어났던 변화. 여성 네트워크는 이런 힘이 있다. 간증 한 번씩 갑시다. 약간 간증이라고 하니까 장단님, 여성 네트워크는 어떤 힘이 있죠? 이게 정의할 수 없는 게 저는 독서 모임 참여하고 나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그냥 진짜 한 번의 클릭이었지만 저한테는 예, 근데 이걸 들어오고 나서 제가 받은 에너지나 배움이나 아이디어는 정말 무한대인 것 같고 지금도 저는 얻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닌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저 혼자만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느끼나? 이거를 느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많이 공감합니다. 나만 이상한가? 왜 얘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지? 진짜 약간 내가 혼자 동떨어진 느낌?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나 내가 겪는 불편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공감받기도 힘들고 나만 불편한가 싶고 근데 이제 이 독서 모임에 와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잘 통해서 진짜 신기했어요. 제 생각이 공감받고 이해받는다는 게 이런 힘이 될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영향 받아가지고 저희 좋은 영향이가 뭔가 많이 이상한데 팟캐스트까지 시작하게 되니까 뭔가 꿈 같아요. 앞으로도 유동성 있는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저의 돈과 성공에 대한 갈증을 꼭 채우겠습니다. 네. 같이 채웁시다. 국두님은 어떠세요? 저는 독서 모임으로 인해서 확실히 전보다는 독서량이 늘었고요. 또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장점인데 가장 좋은 점은 모임에서 책에 대해 토론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할 때보다 그때 더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 이게 각자의 해석이나 경험에 빗댄 이야기들이 공감도 많이 가고 새로운 걸 많이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응원이나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 들고 또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관심사나 공통점이 또 맞죠. 엄청 많이 겹치잖아요. 자연스럽게 취미 같은 것도 함께 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크잖아요. 전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타미님. 네, 장단님이랑 북두님 의견 다 엄청 동의하고 올해 초였는지 2분기쯤 아무튼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카톡 친구 목록을 이렇게 한번 싹 봤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제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보는데 프로필 사진이 언젠가부터 다들 웨딩 사진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정말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비혼을 결심을 하긴 했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 주위에 많을 줄 알았는데 왜 이거 뭐야? 웨딩 사진 다 뭐야? 이러면서
그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빨리 독서 모임 나가야겠다 였거든요. 제가 그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었긴 했지만 좀 독서 모임을 오래 안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독서 모임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다들 반겨주셨는데 아,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다행히.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뵈서 저는 신규인 줄 알고. 민망했는데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독서 모임이 내 마음속에 항상 어딘가에 있는 나의 안식처였구나. 감동이야.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그런가요? 그래서 그냥 그때 빨랑 나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독서 모임 나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장단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여서 사회생활하거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강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나의 행보가 파격적으로 약간 고민이 있지 않아요?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게 부담스럽다니까, 진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의 저도 관종기가 있어서 그렇게 싫지만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는 진짜 이렇게 점점 소수 중에도 또 소수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독서 모임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들 소수 사회에서 소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이 소수가 모이면은 다수가 된다라는 게 너무 전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제 삶에 힘도 되고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세상의 반은 여잔데 네. 왜 저희는 소수일까요? 모르겠어요. 나디아님은 어떠세요? 저는 전에는 정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진짜 딱 편한 사람들만 봤었거든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게 그때는 좀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늘 보던 사람만 봤었는데 그래서 편하긴 한데 이게 좀 무료하고 이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맨날 이렇게 노동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잠자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병원 가고 이렇게 막 노동만 하고 소비만 하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상한 불안이 딱 엄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놀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와. 인문학 카페라는 여성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요. 이 모임을 만들고 나서 생각보다 제가 얻는 게 많았어요. 책을 이제 혼자 읽었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굴려가면서 이런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군 뭐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책에 대한 나의 의견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던 내 의견이 내 안에서만 편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남을 설득하기 위한 문장을 찾다 보니까 이런저런 논리 구조도 갖추게 되고 좀 그럴싸해지는 과정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 나의 다른 면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끝내고 나면 딱 약간 기분 좋게 업돼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트워크 안에서 공감도 하고 그리고 또 힘도 얻고 그리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기쁨도 얻을 수 있었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발전을 하고 있는 나도 발견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생각과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만나서 두 개의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견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훨씬 더 발전되고 많은 생각들이 나오게 되죠.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챙겨주기도 하고요.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잖아요. 사람 사이에 있을 때 그 기운을 받아서 내가 갈 수 있는 길보다 더 멀리,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그 좋은 여성 네트워크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 네트워크 아시는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나레이션 잘 들었습니다.
전 나디아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여의주에서는 맞아.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제 감이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 얘기 튀어나오면 각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더 다양하고 알찬 얘기들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진짜 감탄할 때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네트워크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미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픈 카톡방이나 SNS를 통해서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꺼려졌는데 한번 그 벽을 깨면 오프라인을 만나가지고 자신이랑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사용했지만 지역마다 비혼 여성 오픈 카톡방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단님이 말씀하신 비혼 여성 오픈 카톡방은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키워드를 그냥 비혼 여성? 이렇게만 쳐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페나 네이버 밴드 소모임에도 있고요. 경상도 지역을 예로 들자면 WITH라고 하는 경상도 비혼 여성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경제방, 운동방, 소설방, 목표방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고 오프라인 활동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목표를 가진 여성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나디아님처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성평등 교육 연구에 관심 있으신 초등 선생님들 계시면은 여의주 메일이나 인스타 DM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에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7명으로 구성되어서 수업을 연가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혹시나 뭐 저희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DM 주시면은 그쵸. 같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겠죠? 네. 환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들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네트워크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 그리고 네이버 메일 dragonball051@naver.com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문의사항 모두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